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요,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외모는 서양인이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시죠. 이번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되셔서 모셨습니다. 인요한 총재이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적이 한국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귀화하셔서. 네. 그죠? 인요한, 요한은 세례명이시죠? 아닙니다. 개신교의 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요한. 그렇게 되셨고요. 예,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이제 세례명이 없고. 인 씨는? 이는 할아버님이 이제 진외조부님이 1895년에 오셨지만 할아버지는 1912년에 오셨는데 예. 이제 진외조부님은 이제 린턴이 아니죠. 그 배유지 한국 이름을 지었고 할아버지는 이제 린턴이니까 아마 두 번 법칙 전인가 뭐 하여튼 린으로 정해서 제일 가까운 한자가 인이다. 인, 도장인. 도장인. 예, 교동의 인가가 있습니다. 인씨가. 그래요. 네, 강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로 어디인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강화인가? 제가 이제 특별 귀화하면서 예. 그 강화 우리 그 분들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 전화해서 저를 좀 입양해 주십시오. 좀 넣어줄 수 있느냐? 예,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근데 문제는 한 2,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도장을 다 돌려야 된대요. 문중에 동의를 예, 받아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법제처에서 자꾸 독촉을 해서 그냥 한양인으로 넣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서도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순천하고 연관이 있지 우리는 무슨 한양이냐? 서울하고 한양이냐. 예. 그래서 다시 또 급하게 마치 판사님이 순천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급히 또 바꿔서 예.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 순천인의 시조입니다, 제가. 그럼 자제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놈들은 둘 이제 그 미국 가서 이제 시집 가서 살고 그다음에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15살이고요. 근데 그 녀석은 미국 국적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지금 저하고 예. 제가 아버지라는 게 서류가 다 상실이 돼 버렸어요. 왜요? 그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특별 귀화라는 거는 한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거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되니까. 예. 예. 근데 이 녀석하고 나하고 제 호적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아가 돼요. 이상하네. 그거 올리셔야죠, 호적에. 올려야죠. 예. 올려야 되는데 국적이 걔는 원래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죠. 내가 엊그제 물어봤어요, 사실. 야, 이 녀석아. 이거, 너, 저 군대도 한국 군대도 가고, 이 녀석아. 한번 올려라. 그랬더니 뭐, 좀 생각해 보겠다. 본인이 뭐. 선택하겠죠. 아마 걔는 한국을 엄청 좋아해요. 걔도 한국에서 태어났죠? 예, 근데
목욕탕도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목욕탕에서 많이 해요. 그 탕에 들어가서 네, 네. 또 여행할 때. 참 아쉬운 거는 우리는 어렸을 때 온돌뽕빵 아랫목에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렇죠. 지혜를 배웠고 어른들한테 예.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때 온돌방에서 다 한국말로 하셨어요? 그럼요. 그 이제 친구 집에 가면 초가집이에요. 2칸 빵짜리인데. 네. 근데 이제 한국인이 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거기서 도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을 지켜라. 그 남이 나쁘게 해도 너로 하여금 나쁜 짓 하는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 참 한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른하고 그 젊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베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중앙 난방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기 방에 다 가버리고 텔레비 켜고.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 세대 간의 격차. 네.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아까 그 아드님 그 네. 얘기를 물어본 거는 순천 인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알고 가죠. 싶어요. 가죠. 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혈통원은 뭐 한국 혈통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자식들이 진정으로 나이 들어서 이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국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체면 문화도 있고. 체면. 네. 엊그제 제가 청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체면 문화가 나쁘다, 뭐 정 문화가 나쁘다. 얼마나 내가 속상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지 체면 문화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 잘 몰라요. 고운 정도 있지만 우리는 미운 정도 있고 그 정든다 누구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도 정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냥 서양인한테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영어로 번역도 안 되는. 번역도 안 되고요. 네, 네. 이처럼 아무튼 전라도에서 태어나셨고 네. 조상 한 4대 5대 전부터 한국에 쭉 계셨었고. 친외조부님이 1895년에 오셨고 예. 할머니가 목포에서 1899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1926년 군산. 그다음에 저는 59년도에 전주에서 태어나서 병원사 신세만 지고 이제 순천이 네. 제 고향입니다. 고향은 순천이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쭉 한국에서 자라셨고.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또 연대 의대 졸업하셨고. 예, 87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대 병원에서 쭉 재직하셨고. 25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되셔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간단히 우선 정리하고요. 네네네네. 뭐 하는 곳입니까, 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10년 전에 이제 복지부 산하에 사실은 그 북한에 이제 열악한 보건을 사업들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네, 네. 생겼는데 이제 좀 확대가 돼가지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몇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자 보건 같은 거,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의 그 조산원 학교, 네. 옛날 말로 산파, 그렇죠. 산파 학교. 그래서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킬링 필드에 의해서 그냥 지식인이 의사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일일이 교육하기는 뭐하고 의사처럼 일할 수 있는 조산원들 산파 교육하는 곳. 네, 아주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워요. 2개의 도에 꾸준히 해왔는데 그 2개의 도하고 다른 도하고 비교하면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아 사망률이. 그렇죠. 유아가 아니라 영아, 네. 신생아 사망률. 네, 네. 이 단체가 아주 큰 단체는 아니에요. 코이카의 예산이 한 400억 조금 못 되고요. 또 직원이 한 80명, 여기에 상근이 60명, 외국에 한 20명 되고. 네, 네. 그래서 아주 코이카에 뭐 한 20분의 1이지만 이제 우리는
좀 작은 단체지만 그 보건의 전문성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작은 병원도 예. 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일합니다. 이게 형식이 재단이면 그러면 전에 국고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예, 하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지부 산하 재단 처음 시작은 북한 돕기로 예, 북한을 이제 복지부가 직접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NGO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민간 형식으로 예, 아주 네. 좋은 취지로 시작됐고 그럼 지금도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낮은 선봉도 조금 돕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꽤 많이 했었을 많이 거아니에요? 했죠. 근데 2007년에 이제 오이사 조치 때문에 아, 중단됐군요. 예, 그래서 개성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좀 간접적으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년에 몇 억씩 돕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북한 쪽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관심 있는 거는 그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 소위 그쪽 기득권 세력보다는 그 사람들 말로 국민, 인민들 네. 그리고 제가 도소재지 관계만 빼고 다 가봤거든요. 북한에요. 전부 다 돌아봤거든요. 그 유진벨 재단 그 형님 도울 때. 예. 그래서 그 의료 시설들을 제가 의사하고 그 도인민병원, 군단위 인민병원 그 돌아봤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죠. 뭐 앞으로 남북 관계도 좀 뭐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초석을 닦는다는 의미에서도 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이제 식량 지원 가지고 또 이제 좀 극우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군대한테 가지 않느냐 그래요. 뭐 이런 부정적인 논리. 분도 있고. 예, 근데 포고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네. 적도 도와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특히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북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심지어 말라리아 모기가 또 북한 군인을 물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남한에 전염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도 65년도에 결핵이 인구의 5%였어요. 그리고 OECD에서 지금도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아직도 높죠. 우리 큰형님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요? 네. 몇 살 때요? 56년도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남국민학교 이제 순천에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큰형들이 셋 다 위에 형님들이 예. 한 해 동시에 전염이 됐군요. 다 전염됐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학교를 빠지고 우리 집에서 격리되고 치료하고 우리 둘째 형 지금 유진배를 하시는 분은 또 30살 넘어서 조깅하다가 또 각혈하고 재발하고 뭐 그래서 어머님이 의료인은 아닌데 그 결핵이를 이제 순천에서 요양소를 50년 해왔어요. 근데 아마 정부에서 우리 인 총재님을 총재 맡아달라고 한 것도 네. 북한과의 그런 보건의료 교류 사업을 조금 뚫어보자.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보고 또 뭐 다 뭐 얘기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려고 그 말씀드렸듯이 군량미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뭐 전용의 위험도 있지만 이 보건은 없죠. 누구도 뭐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제가 다행히 거기를 많이 상대했고 그러니까요. 직업이 의사하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거 말씀하신 몇 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북한에? 29번을 다녀왔어요. 언제 처음 가셨던 거예요? 97년도에 97년 1월 달에 1월 중순에 갔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건 언제예요?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과기대에 그 의과대학 만든다고 그래서 그 일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은 취재 들어서고 조금 변화가 보이세요? 어떠세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 시계로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휴대폰 예를 들어서 350만 대인가 팔렸는데요. 북한에서? 예, 그 폴더폰.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해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고 전에는 탁 틀에 다니고 시간 지켜야 되고 그런데
내 전화해서 한번 그거 다시 조정해 보겠다. 아, 그런 거 있고 또 농촌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가뭄이 심했는데 2년 동안 그래도 식량이 사정이 좀 좋아진 것. 평양에 그 가로등도 그 전기 사정도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많이 늘었다고. 많이 늘었어요. 쓰질 않아. 옛날에 그냥 한쪽에서 저쪽 건너갈 때 그냥 쫙 갔는데 지금은 몇 번 서야 돼요. 차가 많아져서. 예. 예. 그리고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 좋은 겁니다. 좀 활기차졌군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여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종교인, 뭐 심지어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남쪽에 사기꾼도 북한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누구든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접촉하고 그리고 그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하고 또 NGO 활동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접촉을 계속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이 심각한 것들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풀어지지 않느냐. 네. 딱 첫 생각이 두만강을 97년도에 넘었을 때 이 코리아가 두 개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근데 이 드럼통 속에 불을 지르고 놀고 있는데 북한 아이들이 압록강 가에서 야 저게 원스포너 타임인 순천인데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 불 피우고 놀았거든요. 쥐불놀이 하던. 그러면요 시커멓게 해갖고 그래서 야 또 하나의 한국이 있고 조금 시간을 멈췄지만 그 다음 생각이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코리아가 왜 있냐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에서 제 생각이 20년 동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핵은 좀 많이 줄었어요, 북한도? 약은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보다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핵약이 안 듣는. 예. 네. 근데 이제 1차 약들을 그러니까 기초 약들을 계속 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몇 프로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민족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의사 선생님들이 끊어버려야 돼요. 약을 끊고. 근데 그 다음 쓸 약이 없거든요. 아, 2차 약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약을 더 주니까 이제 다제내성이 더 생기는 겁니다. 약이 안 듣는데도 그냥 그 약을 예. 준다. 환자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을 끊는 게 이게 아주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메르스 사건 났을 때 그 보호자가 내가 여러 외국 방송에 인터뷰했는데 이거는 아름다운 한국 풍습 때문에 퍼졌다. 왜? 문병하고 보호자가 보호자가 옆에 엄마나 있고. 아버지가 입원할 때는 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병실 안에 다인실 안에 인구 밀도 응급실에 인구 밀도가 올라가서 퍼졌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사들이 더 해줄 게 없으니까 요 약 쓰다가 이게 6개월 1년 썼는데도 안 들어. 아휴 그냥 계속 주지. 여기서 핵심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성을 만들었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내성이 한번 생기면은 그 전염이 되면 그대로 그 내성이 당연한 그렇겠죠. 넘어가고 예. 또 비용이 한 50불 그러니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들을 비용이 5,000불, 500만 원. 한 사람 낫게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투자가. 약은 그만큼 비싸지는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네. 그리고 약을 2년 먹어야 되고 또 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나와야 될 얘기지만은 이제 그 결핵 그 배양 시설들이 시급하고요. 배양을 그러니까 해서 이게 내성 내성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주는 그런 기관이 북한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말을 해도 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유전 그 결핵균의 유전을 보는 진 엑스퍼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있습니까? 거기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제재 때문에 컴퓨터를 못 컴퓨터가 보내요. 못 가죠. 지금
대충 모든 의료 장비가 컴퓨터가 붙어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를 붙여야 됩니다. 의료기기에 붙은 컴퓨터는 그럼요. 괜찮다. 예. 의료적인 그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제적으로 체포 영장이 떨어져도 나는 보내고 싶다. 그 무슨 의료기기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요, 뭐 핵폭탄을 만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기계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진단을 하면은 치료를 금방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분적인 예를 들어 리팜핀이라는 약의 내성을 2시간 만에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진 엑스퍼트를 쓰면 DNA 검사를 하거든요. DNA에서 요걸 약을 분해하느냐. 안 하느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격히 그런 제재를 구애를 받으면은 손발이 묶여버려요. 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진도가 못 나가고 있어요? 나갈 겁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아니 이제 그 결핵 치료가요. 네. 결핵이라는 병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지죠. 극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약 하나 가지고는 기대를 너무 밀집하게 살고 영양 실조 걸린 사람들이 퍼져요. 그래서 지난 한국에서 100년 동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아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예,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북 할 것 없이 OECD에서 우리가 아직도 1위예요. 결핵 유병률, 발병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꼬가 좀 트이고 좀 그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한이 통일될 때 건강한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 인류 역사에 계획된 통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통일이 됐을 때 그분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보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우리도 가서 그때 좀 도와줄 걸. 그 타이밍을 네. 우리가 놓칠까 봐. 그래서 남북이 합쳐졌을 때 서로 그래도 그때 우리가 좀 당신 도움을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돌아가셨는데요.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카고에 우리 검진차를 하나 사준 사람이 가서 북한에서 연설을 했는데 원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검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그 스피치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우면 도울 거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의 그냥 눈물가 흐르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뭐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서로 근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당신들을 돕고 있지만 당신들도 우리가 어려우면 쫓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다 배제돼 버렸고 그 북한 사람들도 눈이 빨개지고 뭐 우리도 다 눈이 빨개지고 뭐 눈물이 글썽글썽. 총재님은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네. 그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누구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꾸 하신? 이종희 씨라고 시카고에 그 사업했던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이제 검진차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교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가는 걸 허락을 얻어가지고 직접 모시고 와서 기증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가져온 검진차 1억 5천만 원짜리 그거를 이제 원산에 기증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문학적으로 했어요. 마식령 고개가 높아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올 거라는 그렇죠. 믿습니다. 예.
하실 일 참 많고 게다가 또 지금 병원의 국제의료센터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두 일을 다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예, 어이구. 원래 이게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청재직이? 예, 예. 예.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해요. 예, 예. 그 처음에 이거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거절했어요. 저 교수로 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나 정치할 생각도 없고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상근이니까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은 이제 회진 돌고 가서 사무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거기 계시고. 거기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일주일에 결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근데 그 총재 일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요. 그냥 건성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제 성격상 예, 예. 아우 지금 갈등 느끼는 거는 아직도 한 반도 파악을 못한 것 4개월 지났는데 근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우리가 안산에 예를 들어서 그 NGO들이 그 교포들 진료하는 것도 지원하고요. 네. 국내에서도 그런 그럼요. 일을 합니까? 네. 그래서 뭐 개도국, 국내, 외국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은 이종욱 사무총장 기념 그 장학금을 줘요. WHO 사무총장 하셨던 예. 이종욱 작고 하셨죠. 예. 그분이 북한을 갔다 와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당연히 2번 뵀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근데 예. 그분 이름으로 궤도국에 있는 60몇 명이 와서 장학금 받고 보건 일꾼들이 그러니까 네.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예. 한국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뭐 인하대학에도 있고 여러 대학에 훈련을 받아요. 아. 이쪽에서. 그래서 우리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직원들 보고 제가 늘 우리가 다 작은 이종욱이 되자. 이종욱 박사가 되자. 네, 예, 이종욱 예. 박사의 작은 이종욱 박사가 되자.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보건 의료 수준도 여전히 떨어지고 바로 그런 나라들에게 보건 의료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바람직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전달 체계 문제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다가 이제 출혈이 생기면은 옮겨주면 되는데 좀 더 큰 병원으로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결국 택시에 앉은 채로 숨을 졌기 그게 때문에 몇 년도입니까? 84년. 1984년. 예, 그때 119가 있었는데 조금 열악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1984년이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좀 괜찮은 시절이야 봤는데 그때 이제 병원 전 처치가 한국이 급발전을 했는데 분야별로 좀 발전이 더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통사고가 어쩌다가 어떻게 나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다가 이제 음주운전한 관광버스 기사가 이제 받아가지고요. 차를 버렸어. 예, 차 밖에 튀쳐나온 거를 이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순천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의사가 보고 자신이 없으니까 좀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또 택시 타고 이제 갔는데 또 택시에다 태워서 아이고. 광주 가면서 이제 그때는 그 앰뷸런스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앰뷸런스를 사실 뒷마당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형 앰뷸런스를. 한국형 앰뷸런스는 무슨 뭐 서양형 앰뷸런스랑 달라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차이점이. 왜요? 골목길하고 달동네. 아, 길이 좁아서. 그래서 예, 그 예.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 발자국이 적으면서 그 내용은 또 아주 부실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95년도 처음에는 집 마당에서 했다가 좀 어설프게 돼서 직접 만들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직접 만드세요? 사실 저도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그냥 그 목공수, 철공수 그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뭐에다가 만드세요? 트럭에다가? 처음에는 밴에 리모델링식으로 다 뜯어내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중소기업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다녀온 다음에 이제 산업 스파이 짓을 좀 했죠. 가서 염탐하고 예, 그래서 사진 찍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앰뷸런스가 지금 한 5,000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요즘 부르면 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각으로 생긴 앰뷸런스, 좀 널찍한 거, 사각형으로 된 거의 그 앰뷸런스입니다. 그럼 그게 이 외국의 서양에 있는 앰뷸런스랑은 우선 크기부터가 다릅니까? 조금 이제 길에서 차지하는 발자국이 적고 조금 작고. 이제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를 실 거냐 장비. 그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이 뭐냐. 원래 이제 구조하고 환자 치료 기계를 섞질 않습니다. 예. 구조차가 따로 있고.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앰뷸런스에 자동차 부식는 장비를 실으면 안 되는데 그럼 같이 다 실른다는 거죠? 소규모로 아, 우선 운전대 정도는 끊을 수 있고 그래서 구조도 하고 예, 그리고 치료도 하고. 예. 그게 예. 학문이에요. 예. 사실 환자를 안전 분리시키는 게 위로도 빼내고 옆으로도 빼내고 어떤 경우는 아래로도 빼내요, 사람.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 환자를 구조하는 것과 그다음에 병원 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병원 전 처치 이거를 사실 가르쳤어요. 응급구조사들 미국에서 데려와 가지고. 예. 그런 일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지만 아마 아버지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살게 됐죠. 그 아버님의 사고를 바탕으로 이 일을 하신 덕에 사실 지금 그래도 우리의 응급구조 체계가 좀 갖추어진 거군요. 아이고, 조금 기여를 했을 뿐이죠. 뭐 그게 그 소방학교들도 생기고 이제 응급구조사 양성하는 전문대학교들도 생기고 이제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뭐 소방서가 1년에 한 150만 건을 해요. 환자 이송을. 네. 아주 정말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직장이 소방입니다. 24시간 365일 그렇죠. 우리를 구해주러 오잖아요. 사고 예, 나면. 예. 제가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높은 분한테 소방서는 성직자보다 더 거룩한 직업이다. 참.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이 소방관 분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 계시고 네. 아직도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으로 상황이 좀 열악하시고 또 그래서인지 응급의료 전달 체계에서도 여전히 업그레이드할 내용이 좀 남아 있다고 그러고 좀 과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 총재께서 처음 우리 한국형 앰뷸런스 보급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그래도 네, 뭐 훈장도 타시고 과분하게 원장도 특별 받고. 귀하도 다 하시고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시점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많은 한국의 교육, 교회, 뭐 병원 이런 거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저는요 정원에 입학했고요. 정원 왜 입학이었어요? 그러면요. 외국인 신분으로? 그러면요. 아. 한국인의 선물이죠, 그게. 예. 그리고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으로 왔고 또 취직도 되셨고 특별 귀하에서 주민등록증 받았고 그래서 예. 제가 준 것보다는 우리 조상들까지는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빚을 갚아야 될 입장입니다. 자, 의사가 되시기로 했던 거는 어떤 계기입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고아원을 그분이 했고 아버지가 좀 지원했고 6.25 후에 60년도도 고아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아마 걔가 그때 아마 염소를 물어가지고 그 많이 염소가 다쳤는데 이제 그 뭐 실을 끓여가지고 뭐 어설프게 꼬매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염소를 수술하고 있었다고요? 수술보다는 그냥 뭐 예. 봉합이죠 지금.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잔이 이제 제가 영어로 짠이라고 불러요.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짠이. 짠, 예. 짠이 그 불쌍하지.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랬더니 동물도 불쌍하지만 사람은 더 불쌍하지 않아? 의사 한번 되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분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게 몇 살 때였었다고요, 아까?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일평생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또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도 좋고. 근데 과학자가 되면 사람을 안 만나요. 아니, 의사가 과학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은 이제 담임반을 하는데 이 민성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제 인생을 바꿔놓는 조언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의학을 해라. 처음에는 내가 가정의학 생각이 없었어요. 신경외과나 외과, 아버지 사고 때문에 이 막말로 피 튀기는 의사가 돼야지 멋있지. 근데 아주 동기들하고 왜 경쟁을 해? 해봐야 뭐 하겠어. 다 훌륭하게. 그리고 손재주가 또 안 돼요. 한국 아이들이요. 제가 의대 다닐 때 우리 동기들 보면 너무너무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잠깐 얘기하자면 나무 젓가락을 안 쓰고 철 젓가락을 써서 그런지 손재주가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손재주가 나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한국 의학이 엄청 퍼져나갈 겁니다. 그 신경외과는 아예 그래서 포기하시고 이제 가정의학하고 돌아와서 국제진료소를 이제 쭉 키웠죠. 그렇죠.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느 병에 걸렸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진단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요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가 처음 만들어서 하신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6만 명 봐요, 지금. 그런데 1년에 3만 명은 우리가 보고 1차 진료. 3만 명은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뼈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어디로 가시오. 그러니까 예. 사실 병원에서 누가 뭐를 제일 잘하는지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환자 보내면 또 오죠. 그래서 의대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여간 출근하면서 휘바람 불고 출근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오늘은 무슨 문제에 가진 누구를 만날까. 네, 그러니까 좀 낙천적이에요. 그 직업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워낙 사람을 또 좋아하시고 그리고 꼭 의학 문제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 가지 섞인 문제들도 있고 문화 충돌도 있고 한국어를 오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료 관광을 많이 해요. 지금은. 네네. 그 러시아, 그다음에 UAE 거기서 환자가 엄청 오는데 일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 비기 타고 가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치료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의사들의 그 우수성과 그 시술,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의사의 마지막 제가 10년 계획이 한국 의사의 한류화를 만들자. 한국 의사의 한류화. 국내 스타는 많은데 국제 스타를 만들자. 홍보가 많이 약해요, 우리가. 네. 정말 제주꾼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국제적 스타 의사로 만들어서 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김아무개, 그 박아무개, 이아무개한테 가서 난 수술 받고 싶어. 이렇게 되는 날에 이제 굉장히 큰 산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쟁에서 금방 남들이 못 따라와요. 그거는 로봇 수술을 지금 우리 병원에서 세계에서 한 2만 건 했는데요. 세계에서 1위예요. 숫자가 아마 두 번째가 1만 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 시술 뭐 아주 전망이 좋아요. 그럼 이제 뭐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아이돌 그룹들 음악 듣고 그게 아니라 한국 의사 어느 분 해서 그렇죠. 일부러 한국에 와서 치료받게 만드는 태국이 1년에 3조를 벌어요. 의료로. 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 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죠. 이제 서비스가 좀 떨어지고 홍보가 약하고 뭐 이런 거죠. 또 스타가 없고. 네, 의료 산업 선진화도 이끌으셔야 되겠고 이거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정말. 아니 그거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65세에 은퇴하면 이제 다시 순천 가 살아야죠. 출발을 순천에서 했는데 마지막도 순천에서 보내야죠. 65세면은 팔팔하실 때인데 무슨 순천을 벌써 가서. 근데 저는 뭐 은퇴를 두려워한 사람도 있고 뭐 은퇴해 보니까 안 좋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저는요 제 사무실에 지불이어 순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원군이 쓴 글이에요. 지불이어 순천. 지구사 그 대원군 그 고종 황제 아버님이 오셔서 순천을 둘러보고
지구상에서 순천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붙여놨어요. 왜? 이제 서울 복잡하고 그리고 이 감투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요. 좋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텔레비에 나간 것도 참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것은 그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서 욕도 좀 하고 우리 전라도는 욕이 셉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죠. 순천에서 몇 살 때까지 계셨죠? 이제 72년도에 외국인 학교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집은 순천이었죠. 기숙사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78년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럼 뭐 잠깐 계셨던 게 아니네, 진짜. 아니죠. 59년부터 78, 20년. 그러니까 성인 그리고, 되실 때까지 그냥 줄곧.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많이 살았죠.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제일 많이 도와주죠. 가끔씩 만나십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오거나 내가 내려가거나 순천 자주 갑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순천 자주 가세요? 만들어서 가죠. 어머님이 그 결핵 요양소도 하고 있고. 지금도? 예. 또 지리산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풍토병 피하려고 거기 관리도 하고 거기 이제 내려가면 이제 서로 만날 기회죠.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친구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아주 저는 그 친구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평생을 보면은 미국에 사신 건 몇 년 안 되잖아요. 8년 살았습니다. 딱 8년. 네. 나머지는 전부 한국에 사셨고. 네. 어렸을 때는 혹시 좀 불만 같은 건 없으셨어요?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요. 배타적인 것 같지만 저는 거울을 안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배척당하거나 뭐 그런 거 내가 외국인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시절에 굉장히 그래도 드문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이제 머리가 크다고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죠. 뭐 앞뒤꽁치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돌아가면 9천리 머리가 크잖아요. 서양 애들이 빡빡 깎았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빡빡 깎았으니까 머리 색깔은 별로 차이가 없었겠군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코가 크다고 좀 놀림을 당하셨을 수는 있겠고. 어릴 때는 코가 그렇게 안 컸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눈이 파랗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근데 고마운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가족처럼 해줬고 또 여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서울보다 어른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항상 우리가 듬직한 동네 어른 그리고 동네 자체가 공동체였고 아주 그런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런 문화가 어려웠지만 좀 웃으면서 나누면서 가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에 보면 나도 미국 거지고 그 옆에 친구들도 거지 같고 그런데 내가 꼭 중국에서 오면 꼭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는데 행복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다. 중국도 이제 앞으로 발전해서 부자가 될 텐데 잊지 말아라. 인간성을 잊지 그렇죠, 말아라. 그렇죠.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서야 미국을 처음 가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안식년 갔기 때문에 유치원 나이 한 번 가고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대학을 1년 미국에서 다니긴 다녔어요. 4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긴 기간이 이제 수련이 4년을 했는데 87년부터 91년까지 뉴욕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해서 8년. 다 합쳐서 8년.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커피 판매 기계 앞에 와서 91년에 귀국을 해서 그때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넣으면서 기계 앞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그 믹스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미국엔 그런 게 없죠.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 커피 기계 보고 감개무량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참 사소한 거 인도 수련이가 나보고 너는 그 나라의 먼지도 사랑하지. 이제 맨날 한국 얘기를 하니까. 어려웠던 것은 87년에 제가 갔는데 88년 올림픽을 TV로 보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서울에서 봤어야 되는데. 뉴욕에서 봤죠.
그쪽 문화는 잘 적응이 안 되시던가요? 뭐 미국이 넓고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별장살이죠. 근데 제가 늘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친구들이 너 미국이 좋지 않냐? 야, 별장살이도 하루 이틀. 사람이 좀 부딪히고 좀 싸움도 좀 하고 마찰도 있고 욕도 하고 좀 그다음에 정도 들고 아유 미국 사회는 굉장히 외로운 곳이에요. 네, 네. 아마 교포분들이 많이 나이 들어서 돌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 정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마지막 별장살이도 하루 이틀 아니냐 이 말까지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 사람 진짜 뼛속까지 한국 사람 맞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근데 사람 이제 네. 슬픈 것은 제가 북한도 많이 다녀오고 뭐 개도국도 갔다 오는데 제일 슬픈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는 거. 예. 난 그냥 어디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 뭐 괜히 택시 기사한테 뭐 비 왔느냐 뭐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예, 예. 그리고 막말로 미국 가면 목욕탕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공중목욕탕. 공중탕에서 네. 매주 안 가면 못 살아요. 근데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 미국 사람들 문화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남자는 목욕탕, 공중탕 좀 가야죠. 아이고 말씀처럼 어릴 적 순천에 이 소양 거지로 살던 때에 익혔던 그 따뜻한 정, 예. 그 인간관계, 그러면서 또 윗어른과 아랫사람 사이에 또 지켜야 할 도덕, 이런 것들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계속 지켜갈 수 있겠죠. 좋은 나라고 가능성이 많고 많은 것이 발전하면서 이뤘는데 제 생각에 어쩌면은 통일되면서 그 가치를 되찾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른다. 네. 북쪽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북쪽은 아직도 굉장히 가족 관계가 강합니다. 우리 옛날식이겠죠. 그 부모 모시는 거.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1%를 그들이 다시 채워주지 않나. 이런 좀 로맨틱하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오늘 올 겁니다. 또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로서 그런 날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한국 사람 맞죠? 이명환 총재.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명환 총재가 하신 얘기가 무슨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 느꼈던 것, 지금은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그런 아쉬움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우리 것을 좀 잘 되찾고 지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